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밤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 어깨 질환은 청소년에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령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생활 속에서 어깨 불편함을 느낄 때 뻐근하다는 표현 자주 쓰시죠? 그런데 요새는 컴퓨터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회사원들부터 주부들에 이르기까지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장건 원장님과 함께 어깨 통증의 모든 것에 대해서 꼼꼼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의사 장건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근육 중에 하나가 어깨 근육인데요. 그만큼 어깨 질환의 빈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깨 질환의 모든 것에 대해서 토닥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안세영 씨 그리고 정하영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 지킴이로서 어깨 통증에 대해서 어깨 관련한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실하게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좀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어서 좀 날씨가 추워지면은 몸을 움츠러들게 되니까 어깨도 아프고 목도 좀 뻐근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 원장님을 통해서 좀 많은 거를 배워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깨 질환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중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은 무엇인가요? 일단 견봉화 증후군의 하나인 경관절 회전건염과 유착성 관절낭염 이 두 가지가 비교적 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방금 질환명을 들어보니까 회전건염, 관절성, 관절낭염 이렇게 좀 염증 질환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염증으로 인해서 어깨가 아플 수도 있는 건가요? 염증이 진단명에 붙는다고 막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냥 단어의 전미사와 같은 겁니다. 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진단명 끝에 뭐 관절염, 뭐 이두박근 건염, 뭐 관절낭염 이런 식으로 골절 이외의 진단명에 붙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좀 전에 말씀하신 회전건염과 유착성 관절낭염 이 두 가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게 공통점이라면 어깨 쪽에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근데 어깨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나이트 페인이라고 밤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특히 주무시다가 깨서 뭐 그쪽으로 자지를 못한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어깨 쪽은 통증이 주된 공통점이고 이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진단명에서 나오다시피 회전건염은 회전건 자체의 염증으로 인한 질병이고 유착성 관절낭염은 관절낭의 염증으로 관절낭의 길이가 수축된 것입니다. 수축돼서 어깨 관절의 공간이 좁아지니까 어깨 관절의 능동적, 수동적 관절 운동 범위 두 가지가 다 작아지는 것이죠. 하지만 유착성 관절낭염은 그 자체가 진단명이라기보다는 배제의 상병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다른 모든 진단명을 다 이렇게 고려를 해보고 그 진단명을 찾지 못했을 때 능동적, 수동적 관절 운동이 모두 안 되면 유착성 관절낭염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유착하니까 좀 이해가 되네. 정경유착 뭐 이런 쪽으로 하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맞죠, 원장님?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엉겨 붙는다는 뜻입니다. 설마. 그러면 그 회전건염이 있을 때 유착성 관절낭염이 함께 이렇게 동반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깨 근육에 어차피 관절낭 주위에 근육이 감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염증이 어느 쪽이 더 주가 되느냐의 차이점이지 이걸 딱 칼로 가르듯이 나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겹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사실 그런 이름 명칭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통증은 좀 다른가요?
통증 양상도 사실 비슷합니다. 다만 우리가 두 가지 진단명을 가르는 조건은 아까도 좀 제가 보여줬지만 능동적인 운동이 되냐. 그 가령 회전건념에서는 능동적인 운동이 안 되겠죠. 아프니까. 하지만 진찰자가 수동적으로 움직여 보면 움직여집니다. 아파서 못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유착성 관절낭염에서는 올라가지가 않고 반대로 올려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착성 관절낭염은 사람들이 잘 본인은 움직인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엉덩이 관절하고는 틀리게 어깨 관절은 다관절입니다. 무슨 얘기냐? 엉덩이 관절은 볼, 솥캣, 조인트로 딱 한 가지 관절에서만 움직이지만 어깨 관절은 세 가지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일하시는 분들 툭 튀어나와 있는 견봉 쇄골 관절,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알고 있는 상완골에 이 볼트가 접혀 있는 그 관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뒤에 견갑골과 갈비뼈 사이의 관절, 이 세 가지 관절이 멀티 모이션을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체조 선수가 아니어도 팔을 180도 올리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어깨 관절에서는 딱 붙잡고 움직여 보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0견 환자들이 본인이 50견인 걸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뒤쪽에 있는 견갑 흉곽 관절에서 보상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잘 올린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50견이 있는지는 요 어깨 견갑골을 고정한 상태에서 팔을 올려봤을 때 올리지 못하는 걸 확인하면 50견으로 진찰이 가능합니다. 전 잘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 우리는 보통 그냥 어깨가 아파서 왔어요라고 이제 병원에 가게 되는데 그걸 자세히 진단을 해보면 어떤 근육이 아파서 이렇게 어깨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거군요. 그에 따른 치료도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은 굉장히 얘가 이제 이 복잡한 거죠.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아플 확률이 많은 거고, 그렇죠. 사용감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잖아요. 네. 복잡할수록 고장나는 부위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움직임은 자유롭고 그게 엉덩이 관절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프더라도 정말 내가 여기가 아픈 게 맞나 하고 좀 발견이 늦어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가정 생활에서도 이렇게 설거지 같은 거 하기 싫을 때는 나 어깨가 너무 안 좋아서 이거 안 돼. 그냥 뭐 이러고 핑계를 많이 대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다면 좀 평소 근육 운동을 생활하면 도움이 좀 많이 되나요? 근육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손상을 많이 당합니다. 그 어깨에 그 운동 범위가 많은 관절이기 때문에 많이 하면은 더 많이 손상을 당할 뿐입니다. 네,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어깨 질환을 주제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어깨 질환 왜 발생하고 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강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 힘 빼시고. 어깨 질환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깨 관절의 회전근 건염은 경관절 자체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서 퇴행성 변화로 발생합니다. 그 급성염증은 흔히 석회와 건염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게 통증이 너무 심해서 막 어깨에 고름이 찬 것 같다고 해서 화학적 종기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연령이 증가하게 되면 어깨 관절의 회전근을 보호해주고 있던 저맥낭이 보호하는 역할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회전근 자체에 퇴행성 변화가 생기고 회전근으로 가는 혈류 공급에 감소가 일어납니다. 그걸 코드만이라는 사람은 크리티컬 존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렇게 학문적으로 표현했지만 우리가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퇴행성 변화로 혈류 공급이 감소한다. 그러면 염증성 변화가 생기고 그 염증성 변화가 심화되면 나을 수도 있으니까 나았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게 되면 근육 자체에 석회가 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결국은 어깨 회전근 파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어깨 회전근 파열은 급성 파열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퇴행성 변화가
어느 정도 있는 환경에서 약간 좀 큰 충격이 가해졌을 때 파열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증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착성 점액낭염이나 회전근 건염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어깨를 많이 쓰고 난 다음에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면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착성 관절낭염은 지금 현재 21세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확한 원인은 모릅니다. 다만 사소한 충격 후에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퇴행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고령자에서 후발암으로 퇴행성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능동적입니다. 자기가 되는 게 능동적이고 다른 사람이 들어주는 게 수동적입니다. 그 능동적, 수동적 관절 운동 모두에 제한이 있고 마찬가지로 통증을 호소하게 될 것이고 호발 연령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전에 50세만 되면 아프다 해서 50견이라는 말이 붙은 것뿐이지 꼭 50세가 돼야 아픈 건 아닙니다. 이 유착성 관절낭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50견은 3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동통기, 아픈 거죠. 처음에는 그냥 아파와요. 그래서 어깨를 움직이기가 싫어서 자기가 안 움직이는 겁니다. 아프니까요, 움직이면. 그 다음은 동결기. 이때도 여전히 아프긴 하지만 이때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깨가 굳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깨가 실제로 수동적으로 움직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 될 것이 계속 지속될 것이냐? 그게 이제 해릭인데 말만 이렇게 한문 써서 복잡하게 했을 뿐이지 저절로 풀립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저절로 풀릴 걸 왜 치유를 하느냐? 그러면 언제 풀릴 줄 알고요? 길게 가면 그렇죠. 논문으로 보면 5년 지속된 사람도 있어요. 5년 동안 계속 아프고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의학이란 게 중간에 인터벤션에서 치유를 아픈 기간을 최소화하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치유는 빨리빨리 시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 회전근 건염과 유착성 관절낭염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안세영님 궁금하신 거? 일단 그 언어가 좀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그 원장님 말씀 이렇게 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냥 아픈 것들을 정말 전문가한테 빨리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되겠다. 이 제대로 상담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격한 운동을 하지는 않지만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지금도 굉장히 이렇게 딱 경직된 자세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어깨나 이렇게 목에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힘 빼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혹시 이제 아직 많이 남았지만 이 연령이 더 다른 사람보다 빨리 이렇게 어깨가 퇴행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요. 근데 이제 경직된 자세를 유지하면서 막 뻣뻣하고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깨 질환이 아니에요. 대부분 목 질환이에요. 그 빳빳한 자세를 유지하면 이게 현대인은 이 목 쪽에 디스크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깨 질환하고 이렇게 혼동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원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견관절 회전 건염 그리고 유착성 관절 낭염 정말 이름만 들어도 어마무시한 이 질환들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 어깨 질환은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를 하나요? 모든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진단이 우선돼야 네.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때문에 병이 오래지 않았을 때 병원에 빨리 내원하여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진단 방법으로는 물론 환자에게 문진을 하고 이학적 검사를 해야겠지만 엑스레이, 초음파 여기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의 진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엑스레이와 초음파를 찍고 보존적인 요법으로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이 없을 때는 MRI 촬영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치료는 너무 중구난방으로 방법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네. 정확하게 정형화된 치료법은 없다는 뜻입니다. 약만 먹고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약 이외에 물리치료까지 해서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 아무리 해도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시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주사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주사 치료를 하는 병원이 많습니다. 1차 의료기관들에서 많이 하는데 주사 치료를 해도 좋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관절경을 이용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보존적인 요법이라는 것은 일단 수술하기 전의 기간이니까 보통 3 내지 6개월을 정형외과 학회 차원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이 너무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냥 50견입니다. 그럼 50견이 자연 경과가 길게 갈 경우에는 2년까지인데 2년 넘을 수도 있고요.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고 교과서적으로는 다시 예전처럼 100% 돌아갈 수는 없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병이 이 물리치료만 하면서 언제까지 좋아질지 알고 계속 물리치료만 하냐 그쵸.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중간에 뭐 이렇게 관절경 같은 수술적인 방법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좀 단계적으로 치료를 시도를 해보고 그렇죠. 안 되면 이제 수술적 요법을 예, 예. 고려한다는 말씀이신 예, 예, 거죠? 예. 그러면 100% 이렇게 완치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깨가 아프지 않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외래에 이제 유착성 관절낭염이나 회전근무로 찾아오신 분들 보면 다쳤다고 하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본인이 기억을 못합니다. 가령 이제 아주 사소한 이제 외상인데 이제 택시 기사 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돈통에 이렇게 동전 넣으려고 손을 이렇게 뒤로 뻗었는데 그 이후로 아프다. 이거 기억을 하세요. 그 상황을.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도 기억을 하시고요. 또 어떤 주부분들 뭐 찬장에서 어떤 물건을 꺼내려고 했는데 그때 뜨끔한 이유로 지금까지 아프다. 그게 뭐 한 4, 5개월 되시고. 잠깐만요, 원장님, 잠깐만요. 저가 학교 다닐 때 손들어 임마 해가지고 이게 지금 원장님 이게 영향이 있는 거죠 이게? 학교 졸업하신 지가 지금 상당히 오래되신 것 같아요. 아니 계속 벌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어깨가 안 좋았던 거 아닌가 지금? 이거 원인이 될 수 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어깨 질환은 대부분 청소년에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령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퇴행성 변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잠시나마 이 하늘 같은 스승님께 원망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팔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저한테 매일 말씀하시는 게 어깨에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깨로 인해서 팔까지 이렇게 영향을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교과서적으로는 숄더 핸드 신드롬이라고 어깨 쪽이 아프시면 손 쪽까지 아프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간별 진단해야 될 것으로 방사통이 있어서 목 디스크 있을 경우에 그 가운 간별 진단을 해야겠죠. 요즘 같이 날씨가 추워졌다가 그리고 살짝 또 풀어졌다가 이 날씨 같은 경우도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병의 진행 관계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날씨는 주로 추운 날씨는 눈과 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기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기압이라는 것은 이제 기압이 떨어지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우리 몸 내부는 고기압 상태가 되겠죠. 관절면으로 따지면 관절이 팽창한다는 얘기입니다. 관절이 팽창하게 되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상청 예보보다 어르신들의 관절통이 훨씬 더 눈이나 비 오는 예보로서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과학적인 근거가 조금 있는 그렇죠. 말이었네요. 아주 근거가 있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이거 비 올라나 보다 뭐야 이거 그러니까 내일 비 오나요? 안세현 씨에게 여쭤보면 되겠어요. 게다가 그러니까요. 노인분들은 만성 통증 환자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통증이 아주 예민합니다. 그렇구나. 이게 영향이 확실히 있는 거네. 이게 그러고 보면. 그러니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학창 시절에 벌 받았던 안세영 씨랑은 좀 다르게 공부를 좀 너무 열심히 해서 집중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깨만 저절로 이렇게 좋아지고. 어깨가 수그러들게 되고 그래서 엄마한테 잔소리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생활 습관들이 사실은 영향이 좀 있는 거죠. 어깨를 수그리게 되면 아무래도 견갑골이 처지게 되죠. 견갑골이 처짐을 유발하는 현상은 좋지 않습니다. 어깨 건강적으로. 견갑골 자체는 어깨에서 공간을 넓혀줘야 되기 때문에 회전근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넓혀준 차원에서 어깨를 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럼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자세를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어깨 치료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좋은 자세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런 좋은 습관들 말고도 혹시 좀 어떤 운동을 좀 하면 어깨 관련 건강에 좀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이 예방법 있을까요?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유착성 관절낭염은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제한된 거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좋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뭐 스트레칭 하시면 되지만 이제 잘 모르는 운동도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잘 모르는
일반인들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런 운동법 아주 간단합니다. 속에 회전건 운동법입니다. 회전건은 운동을 할 수가 없죠. 보통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기지개 펴고 팔 운동하는 건 겉에 있는 삼각건 운동법입니다. 속에 있는 회전건은 어깨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거의 길이 변화도 없고 그 자리에서 수축만 할 뿐입니다. 심장처럼 수축했다 펴졌다 이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건데 이거는 강화시켜야겠죠. 길이 변화 없이 어깨에 힘을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힘을 줄 수는 없으니까 네. 간단한 운동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집에 의자가 있을 텐데요. 뭐 방바닥에 앉으셔도 됩니다. 팔이 기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의자 바닥을 잡고 팔꿈치를 펴야 안 다치니까요. 핀 상태에서 엉덩이를 1cm만 띄우시면 됩니다. 1cm나요? 굉장히 힘듭니다. 생각보다. 띄워서 그 고정된 상태를 6초 정도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우리 스승님이 주로 이제 외래에서 시켰던 운동인데 아마 미국에서 배웠을 겁니다. 간단한 것 같은데 네. 은근히 굉장히 이 힘듭니다. 어깨부터 팔까지 스트레칭이 쫙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힘든데. 네, 50번 근력이 좀 많이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50번이나요? 이렇게 하다 50견이 오는 거 아닌가요? 분명 간단한 운동법이라고 하셨는데. 시청자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편하게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끝날 때까지 이렇게 있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걸맞는 것 같아요. 회전거는 그 길이 변화가 거의 없이 수축을 해서 하는 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 회전건 강화 운동입니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좀 늘려가면서 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처음에 네. 잘 안 되더라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운동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이게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은 불편하지만 시원할 수 있는 운동법까지 이렇게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두 분 어깨 질환과 관련해 알아본 거 어떠셨나요? 일단은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이 썩 이렇게 좋은 건 아니다. 운동도 좀 자제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도 이제 평소에 좀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좀 어깨를 사용하지 않도록 좀 몸을 릴렉스하게 좀 편안하게 놔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 예방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주부들 같은 분들은 제 경험에는 이게 천장 높은 곳에 자주 쓴 물건을 두고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팔을 수평 이상으로 올리는 행동을 자주 하는 것은 사실 회전건 입장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배하시는 분들, 미장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 이렇게 오버헤드 액티비티라고 하는데 손을 머리 위로 올리는 행동을 직업적으로 하시는 것은 절대로 회전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그런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 집에서 자주 쓰는 물건은 아래쪽에 반천탕 같은 거 내어놓으신 게 좋습니다. 네, 원장님 끝으로 토닥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해주시죠.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대부분 3 내지 4개월 지난 후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제서 오셨냐고 여쭤보면 처음에 한 1, 2주 지났을 때 이대로 낫겠지 하고 병원에 내원하지 않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어깨 질환도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해야 정확한 치료가 됩니다. 따라서 병의 초기에 가까운 1차 의료기관에 내원하시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깨가 아프면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매사에 자신감도 의욕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깨 관리가 정말 중요하겠죠. 이 올바른 습관만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경험, 토닥 시청자분들이라면 가능할 겁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